심은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22일 부경 금요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월말 경마죠. 다음 주는 이제 추석 휴장이 되겠고요. 월말 경마고 금요 경마, 토요 경마의 경주수 조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난주와 비교해 봤을 때는 부경 경마는 8개에서 10개 경주, 2개 경주 늘었고요. 반면에 참고적으로 봤을 때 제주 경마는 8개 경주에서 6개 경주로 축소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2개 줄고 부경에 2개 늘고, 토요 경마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마가 기존에 10개 경주였는데, 자, 이번 주 토요 경마는 12개 경주입니다. 반면에 제주 경마는 7개 경주에서 현재 5개 경주로 시행이 되고요. 저렇게 조정이 되고, 1호 경마는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서울 경마 11개 경주, 부경 6개 경주. 자, 그러니까는 이번 주가 실질적인 월말 경마인데 정말 엄청나게 혼전입니다. 제가 이 금요 방송 오늘 예상 작업을 다 하고 다시 한번 정말 되짚어보는 시간만 해도 현재 엄청나게 시간 많이 지나갔고요. 그만큼 소요가 됐는데 그만큼 또 공을 들인 만큼 분명히 좋은 내용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는 내용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임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현재 1140분이 구독해 주시고 계신데 정말 이번 주 저에 따른 욕심 같으면 1200분 돌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200분 여러분들 방송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난주에 성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게 저희 그 적중 내역인데,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제 제가 보낸 그런 SMS가 그대로 반영이 된 그런 결과가 되고요. 이 배당 적중의 임팩트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지난주에까는 제주 경마였죠. 부산 금요 경마 1번, 9번에 한방 주력에 39.9배 적중을 했고요. 또한 토요 경마도 마지막 서울 10경주 메인에 8번, 9번 한방 주력에 38.4배. 이거는 3복은 그냥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정말 종지부를 딱 찍은 게 지난주 1호 경마였죠. 10경주 5번, 10번, 8번이 들어왔습니다. 당시에 3복배당이 140배였죠. 그리고 복승 10배당이 153배였는데 저에 따른 추천은 10번 축에 8번 그리고 5번 그야말로 1, 2, 3등을 정말 소위 말해서 이제 999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한 방을 적중한 겁니다. 1호 경마. 자, 그래서 이제 월말 경마에다가 지난주에 또 성적에 그런 폼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번 주에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자신있게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엄청나게 혼전이고요. 엄청나게 혼전이고 그야말로 이변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하루입니다. 자,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어떤 마피를 믿고 가느냐. 또한 해당 경주에 이제 과연 이 경주는 꽤 인기 마피 간의 접전인지 아니면은 이변의 가능성이 높은지를 먼저 따져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노림수에 보병마필이 있는지 아니면은 인기 마피를 과연 믿을 수 있는지 어떤 마피를 축으로 놓고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상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된 강공략 경주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공략을 제가 A급으로 진행을 합니다. 4경주, 그리고 6경주, 7경주 또 A급입니다. 4, 6집, 후반부에는 9경주. 한번 상황 내겠습니다. 오늘 10경주, 최고의 메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금요경마 4경주 A급, 6경주, 7경주 A급, 9경주, 10경주 A급 저렇게 강공략 경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1경주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오늘 같은 경우는 은근히 이게 전반부에는 그나마 좀 우열이 들어가는 경주가 많이 있습니다. 전반부에. 자, 1경주의 포인트는 뭐냐면 현재 3번 금화 디스팅션 직전에 데뷔전에서 인기를 모으고 3위를 기록했던 마필이었고요. 그리고 외곽에는 11번 스트라이크 존 2뒤의 마필이 현재 인기를 양분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저는 이번 경주, 이거는 정말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놓고 하시면 됩니다. 바로 11번입니다. 스트라이크 존이라는 마필. 스트라이크 존.
자, 가장 먼저 제가 이 마필의 그런 믿음이 강한 이유는 뭐냐면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마필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번에 나오는 마필의 성적도 물론 3번 마필이 데뷔전 때 잘 뛰었고 6번 논스톱 듀티 그리고 11번도 직전에 나름대로 가능성을 보였는데 데뷔전의 성적도 나름대로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 마필들의 그냥 기본적인 능력평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여러분들 이 11번 마필을 제가 왜 놓고 가는지 현재 보니까 3번 마필이 거의 인기순위 압도적인 1위고 11번이 2위권을 형성합니다. 저는 축은 이 11번입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7번 스트라이크 존이라는 마필이고요. 결과는 좀 봤을 때 이 마필은 직전에 데뷔전 때 정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진로가 딱 2번 막혔습니다. 그러니까는 단거리에 1200m, 그러니까 직전에 또 1000m 레이스였죠? 1000m의 여건에서 진로가 2번이 막혔다. 자, 이미 뭐 끝난 거죠. 능력 발휘를 기다리기 쉽지 않았었고요. 7번 게이트였습니다. 7번 게이트. 출발은 상당히 열심히 타줬던 모습이고 이성재기죠. 그런데 자, 이 시점에서 7번이 한번 막혔습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이 시점에서 마필이 나오면서 딱 한 번 막혔습니다. 덜컹했죠? 요 마필입니다. 덜컹하면서 기수도 놀랬고 마필도 놀랬고 뒤로 쭉 밀려버립니다. 안 그래도 외곽 게이트였는데 쭉 밀리면서 이렇게 전개를 펼치고 있죠. 자, 그리고 워낙 이 마필은 능력이 좋다 보니까는 저는 직전에도 지켜보면서 이거는 무조건 올라온다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보시죠. 종반에도 탄력을 딱 받는 시점에서 이 마필이 또 진로가 또 막힙니다. 이 시점이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종반의 걸음 자체는 엄청나게 남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 딱 2번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 시점에서 좀 많이 아쉬웠고 이 시점에서도 종반의 탄력 발휘 조금은 아쉬웠던 모습이었습니다. 진로 확보가 좀 아쉬웠고요. 그런데 걸음 자체는 좀 미흡한 차긴 합니다. 미흡한 차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9번 이렇게 내추로 들어오지만 않았으면 이 마필이 들어오지만 않았으면은 이거는 뭐 걸음이 좀 더 나오는 탄력감이었죠. 약간 잡았습니다. 약간. 그러니까는 직선줄의 탄력을 받는 시점에서 그러고 따서 딱 요 정도 졌습니다. 요 정도. 그러니까 눈에 크게 띌 정도는 아닙니다만 탄력을 딱 받는 시점에서 이 마필이 이렇게 딱 잡아줬다는 거는 잡았다는 거는 미흡한 차이죠. 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 최초 첫 번째 진로가 막혔을 때 그때 이마필은 많이 외곽으로 밀렸고요. 그리고 중반에는 또 한 번의 미세한 차이로 이 시점에서 진로가 또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니었다면은 걸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났죠. 그런데도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마필이. 그래서 저는 딱 두 가지를 보는 게 스트라이크 존의 그런 데뷔하기 이전의 그런 능력 평가. 저는 단연코 이마필이 이번에 압도적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인 능력 평가가. 그리고 복귀를 놓고 보더라도 직전에 이런 진로가 막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소위 말해서 이제 우승을 유력시 봅니다. 11번 마필 3번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긴 합니다만 3번은 제가 볼 때는 11번 마필한테 안 된다. 굳이 나눈다면 그렇습니다. 굳이. 그래서 11번 마필을 강력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결론적으로 저는 한 방을 좀 유력하게 봅니다. 다리 11번, 3번 인기 마필이 합니다만 일단 인정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위권에서 변수가 있다면 이제 안고 할 마필이 두 마리인데 다리 4번 아스틴 마리나 마필. 여러분들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데뷔가 좀 늦어졌죠. 7월 달에 GM사를 합격을 한 다음에 데뷔가 좀 늦어졌고요. 요즘이 좀 변수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이 아스틴 마린이 공교롭게도 이 스트라크 존이라는 마필 제가 이번에 축으로 인정하는 마필 11번 마필과 GM사를 같이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마필에 따른 저에 따른 평가는 뭐냐면은 1000m는 쉽지는 않다. 1000m는 거리가 능력을 바라면서는 좀 짧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1200m 레이스면은 이번 경주 이 마필은 입상도전이 가능하다. 그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입니다. 모기활동 상당히 좋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어차피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항상 분석을 할 때 11번은 무조건 강축이고 3번이 2위권 유력하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3번과 과연 대적할 수 있는 마필이 어떤 마필이 있느냐. 이조차도 없더라면 그냥 11번, 3번 한 방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3번 마필가 대적할 수 있는 마필을 찾는다라면은 4번 마필이 1200거리의 이 마필의 잠재력이라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4번 마필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 6번 논스톱 듀티 같은 경우에는 빠르네요. 선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마필이 현재 서울 제가 이 경기권에 서울 쪽에 비가 수요일날 엄청 많이 내렸습니다. 많이 내렸고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부경 쪽에도 비가 많이 내렸는데 자, 이 비 예보가 이제 주말까지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주로가 일단 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스톱 듀티는 직전에 선행 경계 또는 선입 경계에 종말의 걸음이 무뎌지긴 했습니다만 그다지 기록이라든가 탄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선행 찬스까지 감안해 본다면 맞습니다. 그나마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이 6번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3번과 경쟁이 될 수 있는 마필들. 축은 11번. 저는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1경주는 뭐 크게 볼 수 있는 마필은 없어 보입니다. 어차피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 보여지고 중심에는 11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유력합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4번, 6번인데 아마도 환수인 측면에서 메리트 있는 마필은 4번이 되겠죠. 그냥 환수적인 측면에 메리트가 있어서 안고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고 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4번 아스틴 마린은 필히 안고가 줘야 됩니다. 삼봉용도 염두에 둘 수 있는 레이스가 되고요. 따라서 이번 경주 11번 축에 3번, 4번, 6번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축은 11번입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이 경주 역시 잠재력 있는 마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선에도 말씀드렸죠. 잠재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 안고 할 수는 없고요. 좀 냉정하게 정말 어느 마필이 좀 더 앞서 있고 믿을 수 있느냐. 그러면은 주요 인기 마필 중에 불안수가 있는 마필은 없는지 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1경주 이어서 자 이제 뭐 2대 마필 인기 마필인데 믿고 가셔야 되는 경주입니다. 먼저 1번 라이즈 더 스로의 마필. 성장세가 가파르고요. 일단은 저는 직전 경주 이 내용을 놓고 봤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준우승의 성적이 좋긴 합니다만 과연 이 내용이 좋았느냐 상당히 좋았습니다. 직전 경주에 초반에 선입권에 붙어줬던 전개였고요. 그러니까 편한 전개는 아니었죠. 근데 초반에 힘을 썼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양호한 줄의 종반의 지원 F타임이 13초대다. 경쟁력 있죠. 있습니다. 이렇게 놓쳐 말씀드립니다만 그리고 3번 타임이 38초대. 웬만한 추입형 마필 못지않은 그런 선입 전개를 펼치고도 뒷심이 나왔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1번 마필 능력상 인정이 되는 전력이 되고요. KT 전까지 감안해 본다면은 믿을 수 있는 마필 1번입니다. 두 번째로 말이 외곽에는 11번 황금성입니다. 직전에 이 마필도 선입전개 경합 속에서 근소한 우위를 점했던 모습이었는데 당시에 3등을 했던 마필이 1경주에 나왔던 인기 마필이었죠. 3번입니다. 금화 디스팅션. 그 마필이 이겼던 마필이 황금성이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마필을 좀 그러니까 재평가한 게 뭐냐면 주임사 때 이 마필이 선행전개를 펼쳤죠. 그리고 아주 여유있게 이 마필이 주임사를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이 만약에 선행을 못 받았을 때는 어떻게 때릴 것인가를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생각보다는 거림이 좋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전에 다습주로 했기 때문에 주로상의 뭐랄까 좀 보정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습주로를 감안하더라도 초반에 S1F 타임 13초였는데 중반에 전F 타임 13초입니다. 3런 타임 36초대 소위 말해서 스피드가 있지만은 추임만 못자는 뒷심이었다. 자, 이 마필 빠릅니다. 외곽에 무난하게 선입권에 붙을 수 있는 그런 전개가 그려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데뷔전 때 이 마필 훈련 강도가 썩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습니다. 스포 한 바퀴 훈련 시간 92분. 그런데 이번 경주는 스포를 무려 3바퀴를 돌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직전과 비교했을 때는 여러모로 게이트가 좀 밀린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이미 직전에 보장이 됐죠. 검증이 됐습니다. 따라가도 된다. 뒷심이 있다. 그런데 직전에 비해 훈련 강도를 좀 더 강하게 이뤄졌고요. 서수홍 기수의 재기승까지 고려해본다면 11번 마필은 주목해야 됩니다. 11번 마필.
자, 그러면 이제 1번, 11번 인정할 수 있겠죠? 관건어 말이 10번입니다. 그러면 이외의 마필 중에 없느냐가 중요한데 딱 한 마리 걸리는 마필 말이 10번입니다. 신천 퍼스트. 왜? 자, 여러분들 이 신천 퍼스트는 제가 실질적으로 이 GM사 때 모습의 평가는 엄청나게 저는 이 마필을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분명히 제가 이렇게 높게 평가했던 마필은 뛰는데 그런데 데뷔한 이후에 두 번의 경주를 지켜보니까는 이거는 좀 불안할 있네요. 어떤 점이냐면 7월 7일 같은 경우 제가 영상 안 보여드리면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대로 7월 7일은 이 마필이 앞선에 붙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좋은 마필입니다. 뒷심도 있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앞선에 붙었던 마필치고는 중반의 걸음이 제 생각보다는 제 평가보다 이게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평가보다는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 마필이 저에 따른 평가였다면 이때 당시에 버텼어야 됩니다. 여유있게 버텼어야 되는데 버티지를 못했고요. 두 번째는 직전에는 출발이 좀 강하게 추진을 했지만은 앞선에 붙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이 마필이 약간의 사행을 합니다. 엄청나게 거리 손실을 보고 그 다음에 종말에 올라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신천 퍼스트가 분명히 기본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뭐랄까 아직까지는 그 색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능력은 있습니다. 직전에도 그렇게 외곽을 타고도 종말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죠.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천 퍼스트와 맞비는 선행은 제가 볼 때는 이 여건에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따라가야 되는데 과연 따라갔을 때 황금성이라든가 1번 라이즈 도스를 맞비리 무너지겠느냐?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10번이 또 이 주행사 대원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또 인기만데 소위 말해서 이제 인기 순위 대비해서는 그렇게 매력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지만은 10번 마필은 또 외곽에 더 밀렸고 직전에 또 약간의 사행낌이 또 한 번 사행을 하면은 걸으면 또 남겠죠. 그런 부분이 불안 요소가 있는 겁니다. 이 마필이. 그래서 저는 2회 마필 어차피 다 차차하더라도 뭐 본다라면은 2번 마필 퓨어 댄스 그나마 좀 가능성 보이고 있죠. 그리고 5번 매직 블루핀 직전에 올라왔고요. 외곽에는 8번 스토미 매직 거리비 많이 성장을 했다. 그런데 이 마필드 또한 제가 볼 때는 크게 임팩트는 없겠고 딱 한 마리 바로 6번 다이아그린입니다. 다이아그린 다이아그린은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이냐면 이제 7월 22일이었죠. 저는 주행심사 기록 순위 보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마필의 능력과 추진 강도 대비해서 탄력 반응이라든가 마필의 완성도, 특장점, 선행마, 선임마, 추임마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데 일단은 다이아그린이라는 마필은 이번에 8번 마필이죠. 스토밍 매직 그리고 주말 포커스라는 마필과 동일하게 GM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다이아그린이 이겨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걸음이라든가 잠재력은 분명히 다이아그린의 완성도가 훨씬 더 높아 보였고요. 두 번째 매직 블루핀이 이제 이번에 5번 게이트죠. 직전에 동일한 경주를 치러서 매직 블루핀이 조금은 이겼습니다. 거의 0.1초 차이도 아닙니다. 조금은 이겼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수치상으로도 딱 비교가 되죠. 기록은 똑같지만 같은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날. 매직 블루핀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GRF 타임은 이마필은 12초 8, 이마필은 13초 3, 삼성 타임이 36초 7, 37초 3.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추입 성향의 EDM 마필을 비교했을 때는 당연하게 5번은 6번이 이깁니다. 그러면은 이 거리가 1200m 내에서이기 때문에 1번과 11번은 가장 이렇게 보이고요. 그나마 변수가 있다면은 6번이죠. 다이아그린.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6번 마필을 복병마루님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1번, 11번 인정이면 환수가 안 됩니다. 자, 물론 3복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야말로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을 안고 갈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복승식 개념으로 간다면 다수의 마필은 메리트 없겠죠. 그래서 지울 수 있는 마필은 깔끔하게 지우고 그러면 이제 6번 다이아그린의 마필이 초반에 일정 부분 좀 붙어주면 이 마필의 뒷심의 경력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6번 마필도 가능권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주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1번, 11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또 궁금하실 부분이 그러면 1번과 11번 중에 과연 어떤 마필을 좀 더 유력하게 보느냐.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다지 능력차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저한테 질문하시면은 그래도 게이트 A점이 있기 때문에 1번이 11번보다는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뭐 압도적인 그런 걸음은 아니고요. 1, 2경주는 제가 말씀드렸죠. 1경주는 11번이 저는 무조건 이긴다고 봅니다. 1경주. 근데 2경주는 거의 뭐 고만고만한 마필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굳이 나눈다라는 그래도 1번이 조금은 앞서 있다는 판단이 들고 여기서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6번. 저는 이렇게 3두의 마필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경주 이렇게 간명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 혼전이고요. 제가 이 3경주는 제가 이거 현장에서 강공략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제가 여러분께 예고드렸던 강공략은 총 5번의 경주가 되겠죠. 4경주, 6경주, 7경주, 9경주, 10경주인데 3경주는 제가 일단 뭐 1, 2경주에 뭐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주로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지켜본 다음에 제가 한번 강공략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 예고는 안 들었습니다만 들어갈 자신 있는 그런 경주가 되고요. 자, 왜 그러냐면 생각보다는 이게 은근히 혼전이네요. 혼전이고 현재 제가 강축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마필이 인기 순위에 좀 밀려 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경마의 메리트는 환수입니다. 배당입니다. 경마의 메리트는 뭐냐면 배당입니다. 제가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면 아마 토토 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시죠. 근데 프로토를 하시더라도 4경기를 조합하면 거의 한 6, 7배 정도 쉽지 않죠. 6, 7배 정도. 경마는 그게 한방 주력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른 메리트, 이거는 뭐 가해적인 얘기고, 제가 이 3경주를 강공략 인정하는 이유가 항상 제가 강력하게 축으로 보는 마필이 인기순위에 좀 밀려있다? 그런 경주는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인기순위를 보고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제가 인정하는 마필을 나중에 보니까는 인기순위에 좀 밀려있다. 이런 경주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분명히 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기회로 볼 수가 있겠죠. 기회로. 그래서 이 3경주 2편성에 제가 강력하게 주목하는 마필은 바로 12번입니다. 12번 마필 외곽 게이트는 12번 판타스틱 드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편성이 어떤 편성이냐면 실전에서 검증된 마필들이 몇 두가 없습니다. 그리고 레이스 흐름 자체가 빠르지가 않은 그런 특징이 있는 경주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선인용 마필들이 거의 없는 레이스입니다. 이 편성 자체가. 그래서 12번 판타스틱 드림을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데 이 마필의 1년의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이었죠. 저도 실질적으로 이때는 걸음이 이렇게 높게 평가되지 않았던 마필이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주행사 흐름 자체가 썩 그렇게 위력적인 걸음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데뷔 전의 모습을 지켜보니까는 서수훈 교수의 기승에 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마필이 많이 성장을 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30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걸음이 좋지 않았었는데, 9월 1일. 물론 이제 이 편성이 이렇게 강했던 레이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걸음 자체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이게 그냥 복귀만 보고, 걸음이 좋았다. 이 마필 인정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 걸음과 이번 경주의 편성 대비 전개 한번 예측해보고, 과연 되겠느냐? 되네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됩니다. 4번 게이트였고요. 자, 물론 이제 이마필도 전개로서 그렇게 매끄럽진 않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라면 잘 풀린 거로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걸음이죠. 내용 자체에 4번 마필 검정색 모자입니다. 순위가 조금씩 밀리죠. 원래 이마필 앞선의 경주를 지켜보더라도 이렇게 빠른 마필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임력을 기대해 봐야 되는 마필이고요. 그리고 내 측에 딱 있다가 최시대 교수가 있다는 정말 잘 탔습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좀 실망감을 안겨줬는데, 자, 외곽으로 빼죠. 빼고 나서부터 이마필이 올라오는데, 걸음이 상당합니다. 엄청나게 걸음이 많이 남고요. 상대를 압도했었죠. 이거 덧띠으로 다 잡았습니다. 그냥 다 잡고 월등하게 나가는 그런 그 정도의 걸음이었습니다. 이마필 자체가. 그래서 저는 데뷔 전에 이마필이 가능성을 딱 보였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 편성을 감안해 본다면은 이 정도의 여건에서는 일단은 판타스틱 드림은 무조건 인정해줘야 된다. 축은 12번을 인정하겠습니다.
12번 맞필. 자, 이 경주의 특징이 정말 고만고만한 맞필들이 많이 팔립니다. 현재 뭐 8번도 많이 팔리고 뭐 6번 맞필, 1번 맞필, 11번 맞필. 저는 이 경주에 제가 강공량으로 누림수를 가져가는 이유가 이 맞필이 왜 팔릴까 하는 맞필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뭐 인기 순위에 연연하지 않고요. 제가 인정하는 맞필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맞필. 자,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 11번 석세스 플라잉은 필이 안고 와야 됩니다. 석세스 플라잉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선행이 있죠. 이 맞필이 1월달에 경주를 치렀고요. 데뷔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공백기를 가졌고 직전에 복귀전을 치렀는데 이 경기는 어떻게 탔느냐? 자, 물론 이제 구간별 타임으로 봤을 때는 썩게 매력적이진 않았습니다. 당시에 포화주로를 감안해 본다면 썩 그렇게 걸으면 좋지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공백기회 1400 첫 도전의 선행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그 정도로 허무할 정도의 뒷심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편성에서 선행용 맞필들이 거의 전무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맞필이 앞선에 나섰을 때는 임원의 거리가 1300m 레이스로 거리가 줄어들었고, 게다가 공백기를 거쳐서 실전적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직전보다는 나은 걸음이기 때문에 쓰는 맞필이 발이 11번입니다. 석세스 플라잉. 첫 번째로 저는 강하게 누립니다. 11번 맞필. 말씀드렸죠. 이게 대지포 보면은 뭐 8번 맞필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6번 맞필, 5번 맞필, 뭐 1번 맞필 다 가능성이 있는데, 자, 이거는 정말 성의 없는 분석이고 냉정하게 봐줘야 되겠죠. 냉정하게. 자, 바로 2번 용비스타입니다. 용비스타. 자, 이 용비스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맞필이 데뷔한 이제 3번의 경주를 치렀는데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항상 걸음 매력이 엄청나게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 편성은 어차피 빠르고 강한 레이스가 아니다. 그리고 빠르고 강한 맞필이 없다. 그러면 어차피 추입 대결, 뒷심 대결로 가는데 최근에 보여줬던 용비스타의 그런 퍼포먼스라면은 이거는 무조건 제가 볼 때는 입상 도전 가능한 여건입니다. 이 편성이라면. 참고로 7월 29일이었죠. 이때 당시 이 파이어 매직이라는 맞필. 파이어 매직이 용비스타라는 맞필한테 1마시를 줬죠. 그런데 그 파이어 매직이 그 경주가 7월 29일이었죠. (7월 29일) 파이어 매직이라는 맞필이 있습니다. 이 맞필이 용비스타한테 졌습니다. 동일하게 추입형 맞필들이고요. 2대의 맞필이. 그런데 파이어 매직이 7월 29일 경주를 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경주 9월 3일 1400에 출전해가지고 이 맞필이 월등한 추입력으로 우승을 한 편입니다. 비인기 맞필이었죠. 우승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간접 비교였는데, 자, 그러니까는 용비스타도 이게 편성만 맞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편성 자체가 이 정도 여건이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은 이거는 무조건 입상 도전이 가능하다, 유력하게 봅니다. 용비스타 관심 맞필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2회 맞필 같은 경우에는 5번 퀸 오브 조이. 퀸 오브 조이는 딱 한 가지만 봅니다. 어떤 점을 보냐면 이미 공백 이전에 이 맞필은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던 그런 맞필입니다. 입상의 경우도 있고요. 물론 이제 공백기 여파가 좀 있긴 한데 현재로서는 평가할 부분이 주임사 때 과연 걸음이 어땠느냐. 이때 당시 걸음이 나쁘지 않으면 이 맞필은 절대 뺄 수는 없습니다. 왜? 이미 현금에서는 검증된 1300의 거리에 입상의 경험이 있는 맞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훈련 강도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주행사 때 걸음이 양호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전의 경주력의 100%는 아닙니다만 한 80%만 보여줘도 이거는 절대 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5번 마필까지는 염두에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3경주는 제가 현장에서 강공략을 일단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렸듯이 가장 먼저 믿을 수 있는 마필 12번 판타스틱 드림이고요. 여기에 선행 가능성 높은 11번 석세스 플라이, 저는 강력하게 인정합니다.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용비스타, 퀸 오브 조이. 물론 이제 이외의 마필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은 다수의 마필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압축을 해야 되고 다 안고 가면 의미가 없죠. 적중을 해도 남는 게 없습니다.
임팩트 있게 12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11번, 2번, 5번을 저는 삼경주의 노림수로 또는 여러분께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들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11번, 2번, 5번을 노림수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5등급 13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A급입니다. 첫 번째 강공략이고요. 그 경주가 저는 바로 A급으로 돌입을 합니다. 오늘 자, 저만 한번 금융경만 시원하게 한번 이겨보겠는데 예골되었던 첫 번째 실질적인 강공략에 예골되었던 첫 번째 A급입니다. 4경주. 자, 이 편성 자체는 상당히 난타전이고 편성이 약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현재 인기로 보고 있는 마필이 두 마리죠. 6번 카론투데이 그리고 9번 웨이팅 포유. 만만치는 않네요. 웨이팅 포유도 승급한 다음에 입상 위험은 없는데 편성이 운이 좀 따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마필이 그동안의 경주 내용을 놓고 보면은 내용 자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웨이팅 포유. 그래서 인기마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자, 좀 이따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 카론투데이 데뷔 전에 우승을 했고, 그러니까 이전째만에 우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전에 공백기가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마필이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직전에 또 한 번에 승급전에 준우승을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노리는 마필이 이 마필들을 압도합니다. 장담하건대. 자, 오픈하겠습니다. 그 마필은 4번 노드 투 썬더입니다. 노드 투 썬더. 이 마필이 GM사 때니까는 지난해 12월 달이었죠. 이때 보여줬던 그림 자체는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제가 능력만을 꼽을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좀 우라가 있었네요. 그러니까는 데뷔전 때 올해 2월 달이었죠. 선행 전개 이후에 종말의 뒷심 부족. 그리고 3월 달에 또 앞선에 붙은 다음에 종말의 그림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고요. 그리고 나서 6월 9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경주만에 무려 10마신을 이기고 이 마필이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또 승급전에 또 부진.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를 치렀는데, 자, 여러분들 이 경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로드 투 썬더라는 마필은 스타트가 느리지가 않습니다. 이 마필이. 이제 직전에는 그냥 이게 게이트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엄청나게 이 마필이 외곽을 소위 말해서 이제 쌀바라게 돌았습니다. 외곽 게이트 너무너무 아쉬웠고요. 11번 게이트였죠. 네, 여러분들 순위를 보실 게 아니라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번 게이트였고요. 딱 보실 부분은 출발이 어땠느냐. 그러면 이 마필이 출발이 느리지는 않구나. 그리고 전개가 어떻게 풀어졌으며 그런 전개를 펼치고도 종말의 걸음이 어땠는지 이 부분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11번 게이트였죠. 이 마필입니다. 딱 여기 튀어나와 있는 이 모자가 11번인데 출발이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거의 한 2위권, 3위권에 붙은 겁니다. 게이트가 불렸을 뿐이지 출발이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게이트가 불려다 보니까 이게 내추로 들어올 수가 없죠. 출발 이후에 100m쯤에 진로 변경도 안 되고 워낙 이게 많이 마필들이 쌓였었기 때문에 내측으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곽을 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측 진로 확보가 소위 말해서 이제 쉽지가 않았었고요. 근데 이게 밀려도 너무 많이 밀렸습니다. 여기까지 밀렸죠. 출발은 딱 요 정도였는데 이 시점에 여기까지 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좀 봤을 때는 거의 꼴찌까지 밀려버립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이렇게 이마필이 외곽 전개를 펼치고도 종말에 올라오는 한번 걸음 한번 보시면은 이마필이죠. 제가 볼 때는 뭐 의지가 약했던거나 저는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직전에 게이트가 좀 많이 불리했었고 이어시켜서 종말에 올라오는 탄력감은 아까는 저희 거의 꼴찌했었죠.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탄력 자체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탄력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이 마필이 걸음이 좋네 이게 아니라 내측의 힘한 배 최적으로 전개를 펼친 마필의 추임력과 외곽을 이렇게 돌고도 올라오는 마필의 추임력을 또 이게 달리 평가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마필은 거리 손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 봤을 때는 걸음이 정말 좋았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직전에 이 로드 투 썬더라는 마필이 그렇게 외곽을 둬도 걸음이 이렇게 좋았네? 라고 해서 이 마필을 보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좀 더 디테일하게 이 로드 투 썬더라는 마필 같은 경우는 출발이 나쁘지 않은 마필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좋은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순발력이 좋고요. 그런데 최근에 또는 데뷔한 후에 이 마필의 SNF 타임을 딱 지켜보면 이번 경주의 주요 마필들 SNF 타임을 봤을 때는 로드 투 썬더라는 마필이 선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여건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선행 가능성이 높다. 선행까지 가능성이 있다. 따라가도 이 마필은 믿음이 가는 마필인데 이거 선행까지 나선다? 그러면은 뭐 말 다 했죠. 그냥 믿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필을 세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직전에 복귀만 놓고 보면서 이게 외곽의 흐름이 남았구나. 물론 그 부분만 해도 믿음이 가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런데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번 경주의 주요 빠른 마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최근에 잘 뛰는 삼바 스텝 거의 SNF 타임이 13초 8, 13초 9입니다. 퍼플망고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로드 썬더의 13초 3, 13초 6 최소한 못해도 제가 볼 때는 선입권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종반에 무조건 입상도전에 경쟁이 된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뒤의 마필, 이 마필들을 제가 뺀다는 건 아닙니다. 이 마필들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4번을 좀 더 세게 본다는 이유가 있는 건데 카론 투데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두 번의 경주 내용은 좋습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필은 7월 29일도 6등급에서 엄청나게 약했던 레이스였고요. 기록이 어찌됐든 간에 편성은 약했습니다. 직전에 승급전에서도 편성은 제가 볼 때는 강한 편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고요. 외곽에 있는 웨이팅 폴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5월 28일 날 우승을 한 다음에 승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마필은 승급한 다음에 입상의 경우는 없죠. 그리고 최근에 두 번의 경주 1400을 뛰었을 때는 앞선에 붙었는데 종반의 걸음이 현격하게 밀리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필은 지켜볼 건데 웨이팅 폴이라는 마필이 기본적으로 체형이 크지가 않습니다. 최근에는 체중이 좀 불어가지고 이제 440kg까지 그런 가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이제 체형이 크지가 않죠. 이전에는 거의 428kg대 이 정도의 마필이었습니다. 체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1200까지는 이 마필이 추입도 되고 선입도 됐지만 최근에 1400을 뛰는 걸 놓고 보면은 거리에 따른 분명히 부담을 좀 느끼고 있다. 자, 물론 이제 이번 경주는 직전 대비 거리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1300m 레이스 조금은 나은 역할이죠. 그래서 웨이팅 포유의 그런 거리 부담감 그리고 실질적으로 5등급에 승급한 다음에 검증 안 된 능력 게다가 6번 마필은 승급한 다음에 너무너무 그동안에 약했던 레이스 그러면 이 점을 놓고 봤을 때 4번 로드 투 썬더를 축으로 인정하지 않을 이유는 단 1도 없습니다. 물론 제가 이 4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유력하게 보는 마필은 역시 두 마리죠. 6번 카론 투데이, 9번 웨이팅 포일. 제가 설명드렸던 게 6번, 9번이 안 되는 게 아니라 4번보다는 못하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외의 마필은 제가 볼 때 딱 한 마리가 걸리는 게 바로 3번입니다. 퍼플망고. 왜냐면 3번 마필이 직전에 이 카론 투데이 6번이었죠. 이 마필과 경쟁을 했을 때 걸음이 이렇게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말에 걸으면 이 마필이 더 좋았습니다. 13초 플랫이었죠. 카론 투데이는 13초 2였고요. 사방 타임은 37초 7. 이 마필도 37초 8. 거의 능력 차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어떤 마필이 좀 더 최적으로 타느냐가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는 퍼플망고가 그렇게 뭐 뚜렷하게 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까지만 안고 가면 제가 볼 때는 이 4경주의 강공략은 이거는 한번 정말 붙어볼 만하다 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제가 오늘 A급으로 준비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노림수는 4번입니다. 4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인정할 수 있는 마필 6번, 9번, 3번을 우선적으로 인정하겠습니다. 369네요. 4번을 축으로 해서 6번, 9번, 3번. 자, 4번 마필 로드 투 썬더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어떻게 바람이 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현재 종합해본 결과는 인기 순위 한 3위, 4위 정도가 예측이 됩니다. 환수 충분히 보장이 되고 이거는 무조건 강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고드렸던 첫 번째 강공략 4경주 A급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A급의 노림수는 바로 4번. 4경주의 4번입니다. 4경주의 4번. 로드 투 썬더를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이 경주는 좀 강축이 있습니다. 편성상 강축이 있기 때문에 2위권의 선택이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마필을 과연 이제 좀 힘을 실어서 공략할 수 있느냐. 이게 이번 경기의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노림수의 마필은 있고요. 자, 먼저 바리 5번 한강 클래스입니다. 데뷔전 때 이 마필의 그 뭐랄까 좀 퍼포먼스는 엄청났죠. 불량전이 됐습니다만 1분 007대를 뛰었는데 여력 자체는 엄청나게 좋았고요. 직전 경주에 4위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이때는 루키 스테이크스 대상 경주 거의 뭐 국산 2세 마필 최강자전이었습니다. 부경 내에서. 자, 그 마필들과 대결을 펼쳤는데 저는 좀 두 가지를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체중으로 봤을 때 이 마필이 4위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이때 이 편성이 강한 마필은 당연한 거고 빠른 마필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 한강 클래스의 마필이 일단은 2위권에서 전개를 펼쳤다. 이 부분은 첫 번째 주목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강한 마필과의 경기에서 초반에 힘을 썼는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뒷심이 많이 밀리진 않았다. 여기서 두 번째 놀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부분을 놓고 본다면은 5등급의 1200m 레이스 이 편성에서는 일단은 한강 클래스의 마필은 믿고 가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정도로 능력에서 앞서 있는 마필 5번입니다. 한강 클래스. 자, 그러면 이제 2위권은 이제 어떤 마필을 노려봐야 되느냐가 관건인데 강력하게 눈에 띄는 마필이 있습니다. 바로 11번 넘버원 픽입니다. 넘버원 픽. 자, 이 넘버원 픽은 1년에 좀 과정이 있는데 뭐냐면 중요한 거는 이 마필이 이때가 이 연습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7일 경주를 치렀다. 물론 이제 이때는 약간의 득발도 있었고 진로도 막혔고 뭐 최악이었죠. 8월 10일 주임사 때 이때 걸음이 여전히 좋았습니다. 이미 그 전에 6월 달에 치렀던 주임사 때 걸음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마필은 기본적인 능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직전 경주에 우승했죠. 근데 이 경주가 어떤 경주였냐면은 제가 앞선에 3경주였습니다. 바로 판타스틱 드림이라는 마필을 설명드렸던 그 경주. 그 경주에서 여유있게 우승했던 마필이 바로 넘버원 픽입니다. 넘버원 픽. 이번 경주에 결혼자 봤을 때 이제 한강 클래스라는 마필이 빠르고 강합니다. 그러면은 너무 바닥에서 추입을 발휘하기에는 경쟁력 발휘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넘버원 픽은 느린 마필이 아닙니다. 저는 이 경주 전개를 예측해 봤을 때 무난하게 외곽에서 선위권에 딱 붙을 수 있는 그런 전개가 그려지는 마필이 바로 11번입니다. 가장 먼저 능력을 세게 보고요. 두 번째는 전개도 봅니다. 그러면은 직전과 비슷한 훈련 패턴이라든가 강도라든가 뭐 소송 교수의 재기승까지 감안해 봤을 때는 이 마필을 저평가리는 단일도 없습니다. 11번 마필. 저는 이번 경주 11번 인정하고요. 이제 2회 마필 중에 굳이 안고 한다면 바로 이 3번입니다. 이 골든 썬더볼트라는 마필. 골든 썬더볼트.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오해 소지가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제가 이 마필에 애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응원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좀 뭐랄까 계륵 같은 그런 느낌? 분명히 걸으면서 나올 수 있는 마필인데 실전 가면은 뭔가 조금씩 아쉽습니다. 이 마필이. 그래서 저는 이 골든 썬더볼트라는 마필의 능력을 알고 있고요. 근데 뭐 실질적으로 내용을 놓고 보면 성적은 그렇지만은 이 실제 구간별 타임이라든가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직전에는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번 경주 같은 경우에는 직전 대비 어떤 변화가 왔냐면 두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마필의 훈련강도 높였습니다. 그리고 감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골든 썬더볼트라는 마필이 능력을 제가 저평가했던 마필이라면 이거 신경도 안 씁니다. 근데 이 편성 특히 5등급의 여건에서는 언제든지 통할 수 있는 마필로 저는 인정을 하기 때문에 현재 직전 대비 높아진 훈련 강도라든가 강도롭게 시행된 훈련 강도라든가 그리고 감량 기수의 기승의 감량 이점까지 고려해봤을 때는 이 마필은 뺄 수는 없습니다. 3번 마필. 그래서 인기를 모으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절대 약한 마필 아닙니다. 3번 마필 절대 약한 마필 아니고요. 이번에는 필이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이고
이외 마필 같은 경우는 이제 4번 범한골드가 최근에 연속 입상인데 실제로 이렇게 임팩트가 강하지 않았죠. 근데 이 마필이 1200m 레이스라면은 이거는 좀 얘기가 틀려집니다. 1200m 레이스 나름대로 빠르고요. 게다가 말씀드렸죠. 한강 클래스가 버티는 그런 그림이라면은 너무 뒤에서 올라오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오히려 전개만 놓고 봤을 때는 3번보다는 4번의 전개가 좀 더 유리하고 1300은 4번의 뒷심을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은 12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래도 믿을 수 있는 마필이 4번 마필. 이외 마필은 이제 6번 아무르란 마필이 직전에 변화를 보였죠. 근데 이 경주가 항상 저는 이렇게 이변을 냈던 마필을 재평가를 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보는데 왜 어부지려느냐? 아니면은 마필이 힘이 찬 거냐? 근데 웬만해서는 이렇게 결과를 이렇게 보면 정말 약평소 아니고서는 이게 어부지리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 마필 또한 저는 변화로 인정이 됩니다. 아무르나 마필. 그래서 이 마필도 나름대로 관건에 들 수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좀 마필이 많죠. 근데 선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께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봤을 때 강축이 있다 말씀드렸죠. 믿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 이거 한 방 봅니다. 5번, 11번.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본다라면은 여러분들께 보시는 마필. 비록 추입이긴 합니다만 검증된 능력에 강해져 훈련 강도, 감량 이점. 3번 우선순위로 보고요. 그 다음에는 환수가 되면은 4번. 그리고 6번. 우선순위는 5번을 축으로 해서 11번은 저는 무조건 인정합니다. 한방. 그리고 3번을 강하게 노립니다. 환수가 되면은 4번, 6번까지는 가능권에 둘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전력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5경주도 크게 이렇게 변수는 없어 보이는데 일단은 5번을 축으로 11번, 3번은 여러분께 제가 자신있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600m 레이스. 자, 오늘 준비된 두 번째 강공량입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제 4경주, 6경주, 7경주, 9경주, 10경주인데 자, 두 번째 강공략 경주 되고요. 역시 이번 경주 자, 임팩트 있게 노림수를 가지고 볼 수 있는 마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믿고 할 수 있는 마필은 말이 축은 있는 경주로 보여지네요. 바로 5번 바쿠스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 좀 속상하네요. 어떤 점이냐면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이 바쿠스라는 마필은 고가의 마필입니다. 1억이 넘는 고가의 마필이고 지난 7월 21일이었죠. 이때 경주가 이 마필이 두 번째 경주였는데 우승을 했습니다. 추임력으로. 그러니까 바쿠스는 현 시점까지는 이 마필이 초반이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뒷신발이 강점이 있고요. 그런데 와, 이 직전 경주였죠. 이 경주에서 이때 당시에 1조 마방에 딱 카드를 두 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어떤 마필이냐면은 닥터 킹덤, 바쿠스. 자, 이거는 뭐 이 경주에는 크게 뭐 연관은 없는데 그래도 참고사항을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뭐 어쨌든 충마를 설명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마필이 어떤 마필인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바쿠스라는 마필. 참고로 이제 직전에 대상 경주였고요. 제가 앞선에 그 한강 클래스라는 마필, 이 마필을 축으로 바로 5경주였죠. 인정했을 때 바로 그 경주였는데 자, 이게 신기했던 게 루키 스테이크스 1200m 레이스. 이때 여러분들 1조 마방에 동방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5번 마필과 1번 마필. 그런데 닥터 킹덤은 빠른 마필이었고요. 바쿠스는 추입형 마필. 근데 이때 당시 왜 바쿠스가 많이 팔렸냐면 최시대 기수가 닥터 킹덤도 기승해 봤었고 바쿠스도 기승해 봤었는데 선택이 바쿠스였죠. 그래서 이제 거리는 1200m를 있으면은 빠른 닥터 킹덤이 유리한 건 맞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표현한 게 이게 분석한 게 맞는데 머릿속은 바쿠스라는 마필이 최시대 기수가 기승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바쿠스라는 마필은 바로 그 전 경기에 또 시원하게 우승을 했기 때문에 추임력으로 초반의 약점은 알겠지만은 이게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 또는 팬분들 손이 안 간 겁니다. 결과는 뭐냐면 닥터 킹덤 쪽에 제가 볼 때는 승부가 상당히 강했었고 근데 결과는 좀 봤을 때 뭐 1200 거리였기 때문에 바쿠스는 따라가다 지쳤습니다. 그냥 이게 종반의 입상 도전이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경주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바쿠스 직전에 노렸는데 실패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마필은 종반의 추임력 발휘에 강점 있는 마필입니다. 여실히 드러났고요. 뭐 이제 마필이 나중에 힘이 차면은 스타트라든가 스피드가 좋아집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는 아직은 그 정도의 스타트 스피드는 아니고 추임력 발휘를 기대해봐야 되는데 이번 경주의 거리는 1600m 레이스입니다. 딱 적당한 거리죠. 1600m 레이스. 편성도 강하지 않고요. 결론적으로 이 경기에서는 바쿠스를 일단은 믿고 가셔야 된다. 이게 이번 경기의 포인트입니다. 5번 마필. 자, 그러면 이제 2위권이 관건인데 정말 고만고만합니다. 현재 뭐 1번 석세스 프런트 많이 팔리고요. 되는 마필입니다. 소위 말해서 여기에 4번 석유축제 되는 마필이고 6번 마필, 외곽에 10번, 11번 다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인데 정말 이거 한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기 시작하면 이거 밤새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마필, 왜 보는지 그 마필을 여러분께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번 모닝플로입니다. 모닝플로. 모닝플로는 이전의 경주까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제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설명 한번 들어보면 모닝플로는 마필은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뒷심이 엄청나게 좋죠. 거의 지원F 타임이 13초 1입니다. 13초 3. 3호롱 타임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약점을 보였습니다. 늦발. 네, 여러분들 보시면은 모닝플로는 마필이 스타트가 느린 마필이 아닙니다. 이전에 이 마필은 데뷔할 당시에 선입전개 2등 따라갔었죠. 그리고 3등을 했고요. 선행전개 그리고 3등을 했습니다. 3월 17일 선행역으로 3등을 했고요. 승급한 다음에 이 마필을 따라갔는데 그런데 이때부터 이 마필이 뭐랄까 좀 걸음이 순발력은 빠른데 뒷심이 생각보다는 걸음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마도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 마필이 약간의 늦발이라는 뭐랄까 좀 본인치 않게, 그러니까는 본인이 의도치 않게 출발 과정이 좀 약간의 늦발 기미로 보이긴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마방에서 이렇게 강하게 초반에 밀지는 않았습니다. 왜? 이전에 경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뒷심이 너무 안 나왔기 때문에 따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두 번의 경우를 딱 지켜보면은 이마필이 뒷심이 걸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모닝플로가 이번 경주에 저는 따라가도 된다고 보는데 이마필을 추입으로 볼 게 아니라 이번에는 최근에 그런 힘찬 정도의 걸음을 감안해 봤을 때는 선행 또는 선의까지도 이 마필은 전개 예측을 해줘야 됩니다. 모닝플로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좋다. 그런데 뒷심이 안 났기 때문에 따라갔다. 그런데 최근의 걸음에서는 뒷심이 나아졌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이 마필이 굳이 무리해서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1600m 레이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최근의 종반의 걸음으로서는 충분히 이 마필을 따라가도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 그리는 전개는 선입전개다. 모닝플로 충분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차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공비기가 좀 있죠. 11점에 나오긴 하는데 항상 공비기가 있었을 때는 어떤 점을 보냐면 훈련 강도, 이전 대비 훈련이 강해졌냐 약해졌느냐, 또한 병력이 있느냐. 7월 13일, 6월 3일날 파행기 또는 요배통이 있었고 7월 13일 이후에는 병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마표는 유축컨대 전혀 문제는 없다. 기승기수는 박재희 기수. 그래서 6번 모닝플로우는 일단은 주목할 마표입니다. 노림수의 마표고요. 6번 마필. 두 번째는 말이 밀크데이죠. 제가 직전에 너무 속상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 밀크데이는 최근에 스타트라든가 스피드가 엄청나게 마필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밀크데이 같은 경우는 어떤 평가를 하냐면은 추임마. 참고 와서 종반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30번 넘게 뛰었던 4세 마필.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이 마필은. 그런데 8월 13일날 보면 이 마필이 선의권에 붙다가 느닷없이 앞선을 강탈해버립니다. 여러분께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죠. 마필이 신의 마필이건 기존 마건 간에 변화가 왔을 때, 힘이 찼을 때는 어떤 변화가 눈에 띄냐면은 종반에 여력이 남는 그런 뻔한 걸음보다 스타트라든가 스피드가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거의 90% 이상의 마필이 변화가 온 겁니다. 추임마가 앞선에 붙는다? 이런 경우. 그래서 저는 일단은 8월 달에 그런 점을 눈여겨봤고, 그리고 이제 8월 27일이었죠. 이때도 이 마필이 거의 초반에 빨리 붙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직전에는 딱 방점을 찍었죠. 준우승으로. 그래서 제가 이 마필을 이렇게 설명드렸던 이유가
최근의 경주력이 우연은 아니다. 이미 지난 8월 달부터 이 마필은 변화를 보였던 거고, 그래서 이번 경주 김태경 교수의 재계승에 부담이 1kg 늘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번 경주 또 역시 봐줘야 된다. 아무래도 이제 마방에서는 2주 만에 출전이 마필의 컨디션이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최근에 빨리빨리 쓰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3일이었죠. 경기를 출원한 다음에 2주 만에 썼고요. 그리고 또 2주 만에 썼습니다. 이번에 또 2주입니다. 그러니까 마필이 좋아지니까 계속 쓴 겁니다. 체력적으로 부담이 없겠죠. 그래서 쓰는 거고요. 그래서 밀크대나 마필도 이번 경주 다 고만고만한 마필 간의 경쟁인데 눈여겨봐야 된다. 8번 마필. 그리고 나서 2회 마필도 상당히 혼전인데 저는 이 4번 서기축제 그리고 1번 석세스 프런트 이 뒤에 마필이 그나마 가는 걸로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능력차는 고만고만하다. 근데 제가 이 6경주를 강공야로 들어가는 이유는 이 6번 마필의 1년의 과정이라든가 이번에 그런 전개, 마필의 능력 그리고 8번 마필의 변화된 걸음의 믿음 이 부분입니다. 추근이고요. 그래서 6경주 준비된 두 번째 강공약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픈하겠고요. 그래도 바쿠스는 믿을 수 있는 마필 추근 인정합니다. 1600m 레이스 저에 따른 누림수는 2D의 마필 6번 8번입니다. 우선적으로 2D의 마필 강하게 인정합니다. 5번 축에 6번 8번 안고 한다면은 1번 그리고 4번 차선책이죠. 우선순위는 5번을 축을 해서 6번 8번 6번 8번을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두 번째 강공약 경주입니다. 실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800m 레이스 두 번째 A급 세 번째 강공약 바로 7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제가 이 서두에 혼전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경주를 그렇습니다. 이게 분석을 하면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이게 설명드릴 내용이 끝이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이 혼전경 제가 지금까지 6경주까지 진행하면서 이렇게 주요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축 그 다음에 주로 주목할 마필 이 마필들은 다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렸고 오픈했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7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두 번째 A급인데 엄청나게 혼전입니다. 능력차는 정말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 분명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단 이 경주에서 믿을 수 있는 일단 축이고요. 그러면은 이 경주는 이미 50% 절반 이상을 일단은 저는 적중했다고 봅니다. 환수적인 측면에 배달 메리트가 상당히 좋은 그런 마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내측의 3번 스페셜 윈드 이 마필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겠죠. 현재 그리고 뭐 2번 그레이트 원, 5번 제타드림, 7번 원더풀 파일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저에 따른 누림수는 바로 11번 솔레다드입니다. 제가 직전에 이거 적중했던 경주였죠. 제가 강공야로 적중했던 경주였습니다. 직전 경주에. 자, 이 솔레다드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제 예상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그래도 직전에 좀 성과를 냈네요. 이 마필. 그러니까 이 솔레다드가 저는 장단컨대 이번에 거의 뭐 10번 이상을 뛴 마필도 많겠고 거의 5번 뛴 신예 기대주도 있고요. 저는 장단컨대 데뷔할 당시에 제가 마필의 능력을 평가하면서 가장 높게 점수 줬던 마필이 이 중에서 11마리 중에 발이 11번 솔레다드입니다. 자그마한 마체인데 이 마필을 저는 엄청나게 세게 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필은 저는 기본기는 좋다고 봤습니다. 그동안에도. 근데 워낙 왜소하다 보니까 이게 파워에서 기본기는 좋은데 뭔가 근육의 완성도가 조금은 아쉬웠고요. 그래서 항상 이게 될 듯 될 듯한데 걸음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일 1400을 뛰는데 이 마필이 딱 준우승을 합니다. 이때가 첫 번째 준우승이었고요. 데뷔한 이후에 이제 8번째 경주였죠.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 경주를 보니까는 이게 1400을 버텼다? 분명히 이거는 힘이 많이 찼다. 그런데 편성이 좀 약했고 포화줄이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마필의 능력을 좀 인정했지만은 아직은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다음 경주 이때 보고 저는 맹신을 했습니다. 물론 이 편성도 그렇게 센 편성은 아니었지만은 자 그래도 이 솔레다드란 마필이 54kg를 짊어지고도 1400의 이 정도의 기록이라면은 이 마필은 정말 많이 마필이 단단해졌구나.
기본기는 저는 의심의 여지는 없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기본기는 정말 마필이 많이 단단해졌구나. 그런 판단이 들었었고요. 그런 판단이. 그래서 직전에 딱 이 마필을 봤는데 저는 이 편성에 일단은 솔레다드의 선행을 봤고요. 네,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1800m 레이스에서 이 마필이 선행해가지고 그대로 종말에 우승까지 버텼습니다. 중요한 거는 8월 27일 이 날이 은근히 이 날이 선행용 마필이 버티기가 쉽지 않았던 여건이었습니다. 이 주로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로 보는데 일단은 현 시점에서는 솔레다드의 그런 걸음의 완성도는 엄청나게 마필이 많이 올라왔고 기본기는 저는 인정이 됩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솔레다드의 능력은 인정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상식적으로 봤을 때 와 이거 승급전에 429km 마필이 1800 되겠어? 게다가 보니까는 뭐 닥터페로, 제타드림, 뭐 스페셜 윈드, 원더풀 파일 이런 마필들이 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나마 이제 신예 마필 중에서 이제 3세 마필이 제타드림과 닥터페로인데 여러분들 닥터페로는 물론 이제 이번에는 직전 대비 감량을 받았지만은 직전에 솔레다드한테 졌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외의 마필들 스페셜 윈드 4세 마필이죠. 이미 능력 드러난 마필. 최근에 내용은 좋지만은 그 정도로 부중이 좀 늘었습니다. 스마티 돌풍 5세 마필. 여기에 원더풀 파일 4세 앞말입니다. 부중 들었고요. 그러면은 역시 이런 경주에서 3세 마필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저는 솔레다드 이거 또 된다 봅니다. 자 이거 제가 선행이 유력하다고 보는데 선행 아니어도 됩니다. 현재 그런 완성도와 단단함이라면은 선입적 요소도 충분히 마필은 기대치를 높게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폼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능력 의심의 여지 없다 말씀드렸죠. 의심의 여지 없습니다. 11번 솔레다드입니다. 이 마필을 저는 놓고 때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림수의 마필은 만약 5번 제타들 3세 위주의 마필을 좀 세게 봅니다. 아무래도 승급전에 있는 마필보다는 성장세에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승급전 여부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타드림, 닥터페로가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는 10번 센텀 토로.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저는 이 원더풀 파일에 늘어난 부담 중에 최근에 내용은 좋습니다만 근데 이 마필도 실제로 보시면 이런 걸 보셔야 되겠죠. 원더풀 파일은 4등급의 승부에서 2번의 경주 경험이 있습니다. 입상의 경험이 없습니다. 인기 마필, 왜 인기 마필일까? 의문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19조 수수의 마필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플러스 알파가 좀 많이 작용이 됩니다. 인기 순위에 있어서. 그래서 4세 앞말인데 검증은 안 됐는데 늘어난 부담 중이야. 그리고 스페셜 윈드는 4등급에서 검증은 됐죠. 최근에 입상의 경험도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도 4세 거세 마필인데 늘어난 부담 중이야.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 마필들과 현재 승급하는 마필의 능력 사이즈가 거의 차이가 없다고 놓고 본다면은 성장세에 있는 3세 마필, 제타드림, 닥터페로 그리고 센텀 토로도 이 마필도 5kg를 빼주면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지난 6월 25일 날은 이 마필이 동일 부담에 짊어지고 원더풀 파일한테 졌지만 5월 21일까지만 해도 이 마필은 1kg의 2점을 짊어지고 원더풀 파일을 이겼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원더풀 파일이 53.5kg의 부담 중이야. 센텀톨 51kg의 부담 중이야. 지리유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리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무작정적인 인기 마필 뭐 이제 현장에서 인기 마필 환수가 되면 뭐 받치기 정도는 당연하게 받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좀 더 냉정하게 디테일하게 프로페셔널하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림수의 마필은 11번 솔레다드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3뒤의 마필 5번 제타드림 6번 닥터페로 그리고 10번 센텀토로를 저는 우선적으로 노립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11번을 중에서 5번, 6번, 10번을 노리는데 근데 항상 현장에 변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거는 뭐 빠져나갈 구멍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뭐 전개라든가 뭐 이런 변수가 좀 있긴 한데 그런 변수가 있어도 축은 웬만해서는 저는 변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실 부분은 11번은 일단은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주목을 하시고요. 현 시점에서는 5번, 6번, 10번을 말씀드렸는데 뭐 EMRP 현장에서 좀 더 집중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 시점에서는 11번 솔레다드는 강력한 노림수의 축 두 번째 A급의 노림수의 마필입니다.
팔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200m 레이스. 역시 이거 흥미롭습니다. 제 흥미롭다는 거는 환수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환수가 된다는 뜻이 되고요. 자, 이거는 전개도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마필의 능력평가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번 경주. 먼저 직전에 잘 뛰었던 마필들이 이제 이번 정문코빗. 내용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이때 뭐 종반에, 자, 이 양호한 줄의 종반에 지원 F타임이 12초 8이면 날라들어왔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안 보여드리셔도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제는. 사롱 타임이 36초. 당시에 그리고 56.5km를 접어뒀던 벌교의 꿈. 준우승이었습니다. 걸음 자체 나쁘지 않았고요. 이때 당시에. 자, 그런데 관건은 뭐냐면 일단은 정몽코빗이라는 마필도 순발력이 아주 느리진 않습니다만 최근의 경주로 봤을 때는 추임력을 발휘했던 모습이었고요. 중요한 거는 직전 대비 2.5km 늘어난 부담 중량. 일단은 추임력을 발휘했다. 그리고 벌교의 꿈도 직전에 선입 정리했지만 뒷심에 돋보였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직전 대비해서 1.5km밖에 늘지 않았는데 51에서 54 예를 들어서 3km 늘었죠. 근데 56.5에서 58 1.5km 늘었습니다. 어떤 마필이 데미지가 더 클까요? 맞습니다. 이 56.5km 마필. 그러니까 이 마필이 현재 58km이기 때문에 3세 마필 58 체형은 크지만은 이 부담 중량은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날 당시에 뛰었던 마필들 이번에 리턴 매치를 벌이는 마필이 많습니다. 2번 마필 종문코빗, 8번 마필 벌교의 꿈, 9번 마필 나이스데이, 그리고 1번 마필 블루스카이, 그대로 또 1번이네요. 그리고 당시에 8번 게이트, 이번에 3번 게이트 블루카슨, 다시 한번 BK 결로까지 4번 마필 다시 한번 대결을 펼치는데 여러분들 딱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딱 눈에 띄는 부분이 있겠죠. 8월 27일 제가 앞선의 경주에서 7경주의 노림수의 마필 설명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솔레다드 8월 27일 이때는 선행용 마필이 버티기가 쉽지 않았던 주로였다. 맞습니다. 당시의 선행 전개는 나이스데이였죠. 나이스데이.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부분은 뭐 나이스데이 뒷심을 보시라는 게 아니라 스타트가 어느 정도로 빨랐는지 또 뭐 같이 뛰었던 이제 정문코빗이라든가 벌교의 꿈의 뒷심도 한번 보시면은 흥미롭게 분석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요점 뭐냐면 나이스데이가 이번에도 선행이라는 점.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이때 당시에 나이스데이 11번 게이트였고요. 그리고 참고로 정문코빗은 3번 게이트 빨간색 모자 그리고 벌교의 꿈은 10번 게이트 하늘색 모자였습니다. 나이스데이는 11번. 제가 이번에 주목하는 마필이 나이스데이입니다. 압도적입니다. 11번 마필의 출발. 압도적으로 빠르죠. 그냥 혼자 선행입니다. 그냥 붙잡고 선행이고 결론은 이 마필이 무뎌집니다. 종반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3번, 8번 마필 3번, 10번이죠. 뒷심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마필은 내측에 있고요. 이게 정문코빗이고 10번은 좀 빨리 붙었습니다. 이 마필은 원래 선임마이기 때문에 벌교에 있고 11번 마필입니다. 나이스데이가 이제 거의 한 300m까지는 좀 버텼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걸음이 조금씩 무뎌집니다. 무뎌지고 내측의 정문코빗 그리고 외곽의 벌교의 꿈이 종반에 취입대결 우승 경쟁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걸음이 엄청나게 좋죠. 갈수록 쭉쭉 걸음이 나와주는 이게 종반의 타임이 12초대 요 마필이 13초 3 그 정도로 빨랐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11번 마필은 무뎌졌던 걸음. 그런데 이날 당시는 은근히 이게 선인용 마필이 버티기는 쉽지 않았다. 8월 27일. 그러면은 이번 경기에 물론 나이스데이라는 마필도 부담이 좀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정문코빗도 늘었고요. 그리고 벌교의 꿈은 무려 58까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스데이라는 마필 같은 경우가 이미 1200거리의 4등급 경기에서는 나름대로 경쟁력을 보였던 그런 선행력입니다. 이때는 편한 선행 아니었습니다. 선입 전개였고요. 그리고 7월 30일은 한강스에 반응 승리 상대 편성 자체가 만만치 않았죠. 이때 보시면은 51km를 집어줬던 나이스데이가 정문코빗을 이겼습니다. 이겼고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에 편성 대비해서 놓고 봤을 때는 나이스데이의 선행 전개가 너무너무 편합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주로가 선행용 마필이 앞선의 경주를 통해 봤을 때
너무너무 버티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공략이 달라져야 됩니다. 9번을 굳이 무리해서 놓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살펴보겠고, 일단은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이번에 너무너무 편한 선행입니다. 너무너무 편한 선행. 두 번째는 데뷔전에 임하는 외산 마필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내측에는 5번 디스파이트 위너 마필 8,600만원의 고가의 마필이고요. 그리고 마필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10번 카탈리나 마리, 이 마필들이 정말 이게 흡사한 게 뭐냐면 이 뒤의 마필은 스타트보다는 종반의 뒷신발에 상당히 강점이 있습니다. 단 초반에 선행을 나설 정도는 아닙니다. 단 종반에 걸으면 정말 좋습니다. 거리는 1200m 레이스, 데뷔전 임하는 신예 마필들. 그런데 이 경주에서 이 마필들이 데뷔전에 9천만원짜리, 9,800 거의 1억이 넘는 마필, 1억에 가까운 마필들, 그리고 8,600만원짜리 마필. 과연 데뷔전부터 이 마필들이 아낄 이유가 있겠느냐? 강공 필연입니다. 그러면은 이 마필들이 강공을 했을 때는 역시나 이제 종반에 올라오는 거라면 기대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는 압축을 한다면은 정문코빗 2번, 디스파이트인 5번, 8번 벌교의 꿈, 10번 카탈리나 마린인데 하나같이 이 마필들이 거의 선임마 종반에 올라오는 마필입니다. 나이스테이나 마필이 편하게 선행을 받으면 이 마필이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한 그런 뜻이 됩니다. 단 하나 이제 현장의 주로가 비일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무겁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이 부분은 일단은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러면은 주로만 정말 정상이라면 가볍다라면 더욱더 땡큐고 그나마 정상이라고 해도 9번 마필은 강하게 노려봐야 됩니다. 9번 마필. 그리고 이제 압축한다라면 저는 신예 마필 2마리 10번 마필과 5번은 필이 강하게 안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벌교의 꿈은 부담이 너무 좀 높아 보이고요. 네, 2번 마필 같은 경우에도 직전에 늘어난 부담 중이야. 요즘이 좀 변수로 보이기 때문에 저에 따른 실질적인 누림수는 9번 나이스테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5번 그리고 10번 이 뒤의 마필을 좀 더 강하게 노림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8경주. 그래서 8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축은 나이스데이. 현장 주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아마도 이렇게 무겁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번 경주. 일단은 9번은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노림수는 우선적으로 5번 디스파이트 윈 10번 카탈리나 마린 이 뒤의 마필을 강하게 노리고 들어갑니다. 또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정문코빗 벌교의 꿈 2번과 8번을 노리겠습니다. 자, 9번은 기본적인 축을 해서 5번, 10번 5번, 10번 그리고 2번, 8번을 안고 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현장 주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말씀드렸듯이 웬만해서는 이제 선행형 마필이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9번은 찬스입니다. 9번은 그냥 선행 버티기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2위권에서는 신나긴 합니다만 뒷심의 경쟁력이 있고 고가이기 때문에 아낄 일은 없겠다. 그러면은 진검적으로 이 마필들이 의지를 보인다라면은 5번, 10번은 이번에는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그래서 2대 마필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도 제가 드린 게 환수적인 측면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공략의 메리트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9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1200m 레이스. 자,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네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자, 네 번째 강공략 경주인데 이거 역시 메리트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여러분들 대부분 인정하실 그런 마필이 있습니다. 저도 그 마필 인정을 하고요. 추기는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는데 2위권이 접전이고 2위권에 저에 따른 노림수의 그런 복병마가 있습니다.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복병마라는 거는 인기 순위에서 그러니까 능력 대비 저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복병마일 뿐이지 제가 노리는 거는 저는 능력마로 봅니다. 그러니까는 인기 순위를 빗대어서 복병마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세게 보는 마필이 있습니다. 또한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있고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말하는 1번 매직 클래스입니다. 이 마필은 소위 어떻게 보면 이제 엘리트 과정을 좀 밟고 오는 마필이죠. 루나 스테이스 대상 경주, 국산 3세 암말
최강자전, 그리고 코리아 노코스, 뭐 별들의 전쟁이죠. 국산 3세 한말. 거기에 출전했던 맞비리고 이제 7월 7일 같은 경우는 이제 4등급 경기 우승을 했고 직전에 승급전에 3등을 했는데 이번 경주는 직전에는 편성이 너무너무 강했습니다. 이 편성 자체가 역전 명수 오늘 나옵니다. 이 맞비리 역전 명수 오늘 승급전에 임하는 맞비리죠. 2등급에. 그리고 럭키스트걸, 억대 맞필, 최강의 기대주, 그리고 뭐 매니피소, 운조션 쟁쟁했습니다. 이 편성 자체가. 근데 이 맞필 3등을 했고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번 경기는 직전 대비 상대는 좀 더 많이 약해졌습니다. 게다가 게이트 A점까지 거리는 1200m 레이스 선행 찬스. 뭐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기 마필을 합니다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고요. 1번 마필. 여기에 이제 관건은 2위권인데 제가 노리는 마필 여러분께 먼저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경주는 현재 1번 마필을 제외하고서는 제가 볼 때는 그 누구 어떤 마필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인기 마필 2마리로 먼저 여러분께 설명 들어보면 9번 그래핀 네벌드 여러분들 아시죠? 제 예상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거 제가 직전에 강공략 경주 적중을 했습니다. 이날 당시에 일요일날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확실하게 적중을 했던 경주입니다. 이때 당시에 제가 이 마필을 왜 적중을 했냐면 이 그래핀 네벌드는 마필은 4등급에서는 이거는 한 사이즈 위의 마필입니다. 저는 뭐 직전에 그대로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아마도 제 게시판에 보면은 이 음성 내역이 있을 텐데 저는 그대로 설명드렸습니다. 단 중요한 건 이번에 승급전입니다. 4등급하고 3등급은 분명히 틀리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변수로 보여주고요. 물론 저는 이 마필 좀 세게 보는 마필이긴 한데 일단은 승급전에 따른 여파. 그리고 말이 11번 황호대장군. 황호대장군이 4등급까지는 거의 다이렉트였습니다. 상당히 이 마필이 경주력이 좋았었는데 승급한 다음에 부진했죠. 그런데 최근에 두 번의 경주를 지켜봤을 때는 물론 지난 7월 21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늦발기미도 있었고 뭐 약간의 충돌 그리고 무리했던 외곽 전개 이런 부분이 있긴 했지만은 글쎄요 직전 경주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뭐 크게 무리했던 전개는 아니었는데 종반의 걸음이 썩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신기하실 수 있겠지만은 똑같은 맞비리 똑같은 거리를 뛰어도 이게 급에 따라서 기록이 틀려집니다. 그게 바로 이제 경마의 어떻게 보면 묘미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4등급, 5등급을 뛰었을 때는 종반의 걸음이 엄청나게 좋은데 이 맞비들이 3등급, 2등급 경주를 치르면은 같은 거리라도 같은 부중을 짊어졌어도 뒷심이 달라집니다. 이게 상대성이고요. 그러니까는 강한 상대와 대결을 펼쳤을 때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황호대장군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잠재력은 저도 인정이 됩니다. 또한 서수홍 기수의 기승이라면은 역시 주목할 부분은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냉정해 봤을 때는 이 마필이 3등에서 과연 검증이 됐느냐? 게다가 외곽 게이트, 등짐도 직전 대비 1.5km 더 짊어졌고 과연 어떤 부분이 그렇게 유리할 것인가? 선행 전개, 선행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외곽의 선입 전개 정도는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는 황호대장군도 승급한 다음에는 보여준 거림이 없고 그래핀 네벌도도 뭐 정작 제가 직전에 강의 출하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승급전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3등급에서 검증된 마필들은 아니다. 그러니까는 딱 표면상으로 황호대장군의 이런 연승, 서수홍 기수, 그래핀 네벌도 직전에 정말 좋았네. 이게 아니라 냉정하게 3등급에 검증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는 주목하고 싶은 마필이 두 마리인데 바로 이 내측에는 3번 마필 성실시와 저는 결론적으로 이 성실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는 능력을 인정합니다. 이 마필이 최근에는 기복을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이미 3등급에서는 이 마필은 저는 검증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강한 상대와 대결을 펼치면서 선전했던 경험도 있고요. 물론 이제 이번에는 공백기가 좀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로 봅니다. 일단은 성실시와의 그런 능력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 저는 이 공백마가 이 마필이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번 주 또 수요일 이렇게 출발 연습을 공을 들었는데 자 물론 출발 연습한다고 아주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변화로 볼 수 있겠죠. 항상 패턴이 있습니다. 마필 간의 패턴인데 이 마필은 이렇게 출발 연습을 했던 마필이 아닙니다. 단 한 번에 최근에. 근데 성시셔널 마필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기 좀 어려우시면은
마사의 사이트에 다 공지가 됩니다. 출발 연습 있죠. 출발 조교. 보시면은 이전에 이마피는 그렇게 뭐 출발 연습에 공을 그렇게 들인 모습은 아니었는데, 자 8월달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19일, 23일, 26일, 31일, 2일, 6일, 8일, 13일, 14일, 16일, 20일. 자, 물론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마필 한도가 있었는데 성적은 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지만은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공백이 좀 있긴 한데 이전과는 완벽히 좀 패턴이 좀 틀려졌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실시와에 따른 그런 능력. 이 부분에 믿음이 강한 겁니다. 저로서는. 그래서 상대 마필들은 이름값에 또는 풍기는 포스는 좀 강해 보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3등만 검증이 안 됐다. 성시시와는 검증이 된 마필입니다. 그래서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노림수 마필은 말이 6번 희망펀치입니다. 희망펀치. 이 희망펀치도 어떻게 보면 이제 3등급에서는 검증이 안 됐는데 저도 이 4등급까지의 이 마필의 내용을 놓고 보면은 엄청나게 내용이 좋았습니다. 또한 이 9월 2일이죠. 현재 공백기를 거친 이마필이 GM사를 받았는데 걸음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제가 그냥 단순하게 GM사 때 걸음이 좋아서 이마필 노려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아니고요. 저는 전개를 그려봤는데 아무래도 그래핀 네벌드가 좀 빠르고 황우디 장군도 만만치 않게 빠르긴 합니다만 이번 경주에 오히려 자리 선점은 52km를 짊어진 희망펀치라는 마필의 자리 선점이 엄청나게 수월합니다. 그리고 이 마필은 앞선에 붙었을 때 1200 거리라면은 그 능력을 오히려 보여준 성적 대비 한 단계 또 세게 읽어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 정도로 단거리에 상당히 강점이 있는 그런 전략이고요. 게다가 최시대 기수의 기승까지. 최시대 기수는 이 마필의 호흡이 정말 좋았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에 최시대 기수 제가 이거를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지난주에 실망스러웠는데 항상 그런 게 있죠.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제가 평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지난주는 좀 안 좋았다. 그래서 저는 후반부에는 거의 최시대 기수가 탔던 마필을 다 뺐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의지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죠. 그건 당사자밖에 모르기 때문에 관계자들밖에 모르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단 성적이 안 좋았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읽어줘야 되냐면은 마필의 인기 순위 대비, 능력 대비 과연 이제 그 마필이 어떤 성적을 냈을까? 이런 부분을 보시면 기수도 사람인지라 이게 감기 기운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물론 이제 감기가 있고 어디 부상이 있으면은 교체가 되기 마련인데 약간의 그런 미비한 그런 컨디션. 안 좋았을 때는 마필의 능력을 100% 이끌어내기는 쉽지는 않겠죠. 저는 뭐 긍정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싶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항상 인기 순위 대비 성적이 또 안 나오는 마필들. 근데 그게 이게 어떻게 보면 딱 봤을 때 공통적인 기수가 있었다면은 나중에 남아있는 경주에서는 저평가한 게 맞습니다. 그건 뭐 본인의 판단이고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왈가왈부로 뭐 의지가 있었다 없었다 이걸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기승 기수가 그날은 좀 안 좋았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이 좀 좋길 바람이 있겠고, 물론 이제 앞선의 경주를 통해서 이제 평가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희망펀치는 최시대 기수의 호흡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적인 기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희망펀치가 1200에 공백이 좀 있긴 한데 전개를 놓고 본다면 오히려 외곽에는 9번과 11번 마필보다는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6번 마필, 그리고 이제 복병 마필까지 바로 외곽에는 10번 원더풀 페이거까지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께 이것도 혼전이기 때문에 뭐 이 마필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이 마필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저는 압축을 먼저 하겠습니다. 딱 이 뒤에 마필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1번 매직 클래스는 부동의 축이고요. 2위권에서는 노림수는 3번과 6번입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2뒤의 마필을 강하게 노립니다. 1번을 축을 해서 3번, 6번. 저에 따른 오늘 준비된 네 번째 강공략 경주 9경주는 1번을 축으로 노림수는 3번, 6번을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안고 할 수 있는 마필들 뭐 많죠. 정말 많습니다. 4번도 솔직히 되는 마필이고 9번 그래핀 네벌드, 10번 원더풀 페이거, 10번 황후대장구 다 안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현장에서 좀 더 임팩트 있게 정리가 되겠고, 우선적으로 1번 축의 3번, 6번은 웬만한 사람들 좀 주목해 주시고, 제가 업무선에서 뽑은 그런 전력들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저희 따른 네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식경주입니다. 2등급 1400m 레이스. 자, 여러분들 이번 경주는 제가 오늘 준비된 A급 메인입니다. 메인이고, 자, 확실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지난주에 그런 상승세, 특히 토요일 경마, 서울 경마 마지막 10경주의 그런 임팩트 있는 적중을 이번 경주 한번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저희 따라 A급 메인입니다. 자, 항상 이렇게 상위 등급의 경주를 분석할 때는 먼저 이뤄줘야 될 게, 과연 이제 이 편성이 2등급에서도 이제 어떤 편성일 것인가? 이 부분을 먼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리, 마필의 능력은 당연한 거고요. 이렇게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자, 먼저 이번 경주는 국산마, 외산마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외산마필은 많지는 않죠. 2위의 마필. 근데 그 마필이 조금은 임팩트가 좀 강합니다. 바로 5번 카르페 바벨의 마필입니다. 카르페 바벨. 자, 저는 이 마필에 대해서는 평가는 일단은 뒤로 돌리고 들어갑니다. 카르페 바벨. 물론 이제 개선의 여지가 좀 있는 게, 카르페 바벨은 데뷔할 당시 임팩트가 엄청났습니다. 이 마필이. 그리고 이제 지난 5월 달에 출전 취소됐을 때, 이때 앞다리 저름이었나요? 하여튼 이때 대상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마필이 취소가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안 좋습니다. 공백기가 길어진 건 아니고요. 5월 14일 출전 예정에 있다가 취소가 됐고, 그리고 바로 6월 30일 날 경주를 치렀는데, 실질적인 승급전이었죠. 근데 2등급의 승급전에 1200 불량줄의 선행을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이날 당시에. 근데 뭐, 승급전 이었겠거니, 그러니까 승급전의 첫 도전이어서 그랬겠거니, 또 이전에 그런 출전 취소도 있어서, 나름대로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했었는데, 직전에 거리가 늘긴 했습니다. 1400에 또 거의 편한 선입이었는데 또 버티지 못합니다. 자, 물론 이제 이번 경주 다시 한번 거리가 1400m 레이스가 주어졌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최근 대비 훈련 강도는 높였습니다. 저는 유일하게 이제 이 마필의 재평가가 이제 이 부분인데, 그런데 최근에 두 번의 경주를 지켜봤을 때는 저는 냉정하게 이 마필은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믿음이다, 인정한다 라는 것보다는 재평가가 필요해 보이는 마필입니다. 카르페 바벨. 자, 저는 이 마필 또 노립니다. 제가 직전에도 강공량에 적중을 했었죠. 인기순위 1위 마필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늘전사입니다. 전형적인 추입사의 마필이고, 이 마필의 최근의 내용을 놓고 보면, 물론 이제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와, 이 마필의 추입력은 제가 최근에 본 추입마 중에서는 정말 가장 위력적입니다. 이 마필이. 소위 뭐 6월 30일 같은 경우는 거리가 너무 짧았죠. 근데 이 마필이 제가 직전에도 적중해서 추천에 적중하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하늘전사는 마필의 최상의 능력 발휘 기대할 수 있는 거리는 제가 볼 때는 1400입니다. 정말 이 1400의 2등급의 여건이라면은, 이 마필은 과연 이길 수 있는 마필이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위력적인 걸음이고요. 단, 하나가 이제 부담 중량. 거리도 좋고 다 좋은데 현재 직전 대비 무려 4.5km 늘어난 56.5km의 부담 중량. 이게 관건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는 이 마필 이번에 놓고 때리는데, 이 하늘전사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이제 하위 등급하고는 상위 등급하고는 좀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있긴 합니다만, 1년의 앞선의 과정을 놓고 보면 이 하늘전사라는 마필이 지난해 9월달, 10월달이었죠. 이때 당시에 4등급 경쟁을 했었는데 57, 58kg를 짊어지고도 이 마필이 준우승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하늘전사는 2등급에서는 검증이 좀 필요해 보이겠죠. 근데 최근의 경주력은 정말 좋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전에 1년의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이때 당시 여러분들 편성이 약했을까요? 아닙니다. 베텔게우스라는 마필. 이 베텔게우스가 정말 만약에 올해 부상만 없었다면 이 마필이 올해 3강대에 쓸었습니다. 정말 부상 때문에 정말 아쉬운 마필 중에 한 마리가 됐고요. 엄청난 마필이고, 자, 이 마필을 설명드렸던 이유가 그때 당시 하늘전사가 58을 짊어지고 이 세 마필 베텔게우스를 4분의 3마신차의 경합을 펼쳤던 마필입니다. 저는 봤을 때 이 편성이 이렇게 약했던 레이스는 아니었다.
4등급 경주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부담 중량을 58을 짊어지고도 또는 57kg를 짊어지고도 이렇게 잘 뛰는 마필 맨 오브 더 월드 현재 2등급에 가 있는 마필이죠. 그 마필과의 경기에서 무려 57kg를 짊어지고도 이렇게 선전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약한 상대에서 고부담량을 짊어지고 잘 뛴 게 아니라 강한 상대와의 경기에서도 부담량을 이겨냈던 모습.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부담이 높아진 건 인정합니다. 근데 이 편성에서 카르페 바벨이라는 마필을 믿음이 좀 떨어진다면은 이거는 편성이 또는 앞선이 상당히 은근히 약한 레이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편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하늘전사라는 마필의 그런 추임력을 믿고요. 두 번째는 부담 중량에 크게 민감하지 않다.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1400의 거리에서는 이 마필은 그야말로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만으로 저는 인정이 됩니다. 여전히 마바에서는 훈련 강도 직전과 패턴이 비슷하고요. 수영 훈련 엄청나게 주로훈련과 마찬가지로 준비를 했고 훈련 시간, 강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박재기 소업 자체는 100점 만점에 110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필이 17번의 경주의 경험이 있는 마필인데 5승 준우승 3회입니다. 그런데 박재기 수가 6전 3승 준우승 2회죠. 거의 뭐 100%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호흡이 좋습니다. 6번 마필 인정하고요. 자, 2위권에서는 제가 주목하는 마필이 우선적으로 말이 3번 상승보이. 상승보이는 직전에 카르페 바벨을 이겼습니다. 이 마필 필이 안과 수는 마필이고 그리고 저는 또 한 뒤에 보병이 말이 톱파이어인데 이미 능력 드러난 6세 마필이죠. 그런데 이 톱파이어는 제가 볼 때는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만 딱 주어지면 이 마필은 절대 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 이 마필 좀 강하게 인정합니다. 전개 마필의 능력을 놓고 봤을 때 분명히 능력 때문에 이 마필은 저평을 받고 있고요. 절대 뺄 수 없습니다. 7번 마필 톱파이어 인정할 수 있겠고 그리고 8번 닥터페이스까지. 자, 우선적으로 저는 6번을 축으로 3번, 7번, 8번은 세게 인정합니다. 세게 인정하고요. 또 한 가지 팁은 뭐냐면 최근에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부경 특히 부경 같은 경우에 상위 등급 경주에서 외산마보다는 동일하게 경주를 치렀을 때 국산마들이 훨씬 더 내용이 좋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부경 같은 경우는 이제 상위 등급 특히 2등급, 3등급, 1등급의 마필들이 별로 없습니다. 외산마들이. 국산마는 좀 그보다는 좀 많고요. 근데 항상 대결을 이렇게 펼치면은 2등급 같은 경우에는 외산마 2등급, 국산마 2등급이 대결을 펼치죠. 거의 외산마 필들이 깨갱입니다. 최근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게 그러면 현 시점에서는 외산마의 사이즈보다는 국산마의 필의 사이즈가 좀 더 높다. 이런 부분도 저는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6번 하늘전사 다 국산마죠. 상승보이 그리고 톱파이어 닥터페이스. 그 다음에 이제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말이 골든 플러스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도 이번에 승급전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좀 검증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현장에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마필은. 자, 그래서 주요 마필들 함께 설명드렸고요. 저에 따른 노림수 또 노립니다. 그리고 1400이라서 더욱더 힘을 실어야 됩니다. 6번 마필, 우리 안고 하시는 마필은 상승보이, 톱파이어, 닥터페이스. 저에 따른 우선수의 노림수는 3번, 7번, 8번입니다. 6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3번, 7번, 8번을 노림수로 마지막 A급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아마도 이 시점이면 뭐 완벽하게 졸업하기 대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꼭 정말 마지막에 강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요일경마 마지막 메인은 제 10경주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실질적으로 정말 이거 피곤합니다. 이게 물론 이제 저는 업이기 때문에 피곤함을 못 느끼지만은 그래도 한편으로 봤을 때는 분석하고 예상하고 이게 또 방송 잘하는 위해서는 힘에 약간 좀 붙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정말 벌써 몇 분입니까? 1140분이 구독해 주시 계시기 때문에 정말 단 한 분이라도 제 방송을 정말 보신다는 거는 그 귀중한 시간을 저한테 할애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분석할 수밖에 없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고 싶은데 이게 성적이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속상하고 정말 화가 좀 많이 나는데
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정말 보답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피곤함 이런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깊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방송 시청해 주신 분들 이번 주 좀 무리수일까요? 60분이면은 1200분 되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성원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저는 금요경마 현장에서 보답할 수 있는 또 준비를 하겠고요. 또한 토요경마, 일요경마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